안녕하세요. 은쌤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학부모 상담의 마음가짐과 질문의 기술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상담이 흘러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늘 예상을 빗나가죠. 오늘은 교실 안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학부모 유형 중 과잉 보호형과 내 아이만 특별형을 동기 강화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잉 보호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로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 라는 뉘앙스의 말을 듣게 되죠. 제가 1학년 담임을 할 때 에피소드로 이 유형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학기 초 상담에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너무 소심하고 친구 눈치를 많이 봐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우 관계나 그룹 활동을 할 때 이 친구를 유심히 관찰해 보았죠. 근데 그 결과 학교에서의 모습은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친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조금 거칠게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학부모님은 종종 저에게 아이가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학교에서 친구 관계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담 요청을 하시곤 했죠. 학부모님과 되게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역동의 힌트가 있더라고요. 아이는 가정에서 스스로 선택을 해보고 존중받았던 경험이 굉장히 적었던 거였어요. 예를 들어 어머님은 아이가 옷을 고를 때 그거는 색깔이 좀 잘 안 맞는다, 오늘 날씨에는 안 맞는다 라면서 아이가 고른 옷이나 사소하게는 핀 같은 경우도 다 빼고 늘 다시 골라주셨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어머니 기준에 맞게 조정되다 보니까 아이는 집에서 자신이 선택한 거를 실행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거죠. 학교에서 친구에게 힘을 쓰려 했던 것도 집에서 자신의 선택권이 없었던 거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죠. 어머니 눈에는 되게 한없이 연약한 아이였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꽤 강한 힘을 가진 친구였던 거죠. 선생님들 기억하시나요? 학부모가 말한 아이의 모습이 우리가 학교에서 관찰한 모습과 다를 때 어머님, 학교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요 라고 바로 말하고 싶어지는 것. 이걸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교정 반사라고 했죠. 이 반응은 꼭 참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잉보호형 학부모님의 방어 뒤에는 대부분 내가 아이를 챙겨줘야만 해 라는 마음과 아이 혼자 두면 뭔가 잘못될 것 같다 라는 불안이 함께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선택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을 먼저 알아차려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어머니, 집에서 그렇게 느끼셨군요. 땡땡이가 가정에서는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학교에서는 달라 보일 때가 있어서 저도 궁금했어요. 혹시 집 밖에서 땡땡이가 좀 다르게 행동한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이렇게 아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에너지를 함께 그 원인을 찾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저항과 함께 구르기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맞서지 않고 그 흐름을 함께 타는 거죠. 방어하는 에너지를 원인을 함께 찾는 쪽으로 바꾼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아이만 특별형입니다. 우리 아이는 좀 특별해요, 좀 잘 신경 써주세요 라는 뉘앙스를 교사가 받게 되는 유형이죠. 제가 어떤 학년에 담임을 할 때 일인데 한 아이가 학교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늘 경직되고 얼어 있었어요. 표정의 변화도 거의 없었고요. 학기 초부터 저와 혹은 친구와 기본적인 대화나 뭔가 활동 수행이 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면서도 제가 좀 심각성을 느꼈죠. 그래서 단단히 상담 전에 좀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준비도 해갔는데 학부모님은 진짜 전혀 몰랐다는 듯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집에서는 수다쟁이에 애교도 넘친다는 거예요. 학교와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학부모님과의 소통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청도 이어졌어요.
땡땡이가 저 친구를 특별히 더 편안해하고 좋아하네요. 짝꿍을 바꿀 때 혹시 붙여주실 수 있나요? 이 친구와 모둠이 된 이후로 땡땡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모둠 활동할 때 좀 둘이 붙지 않도록 신경 써주실 수 있나요? 라든지 뭔가 좀 특별 활동이 있는 날이면 이러이러한 점이 좀 걱정돼서 집에서 여러 번 지도하긴 했는데 오늘 좀 어땠나요? 잘했는지 궁금합니다. 힘들어하진 않았나요? 이런 식의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 요청들 얼핏 보면 과한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느껴서 앱 알람을 꺼두기도 했었지만 차분히 그 학부모의 마음을 읽어보려 노력했을 때 저는 그 뒤에 엄청난 불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괜찮은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이 요구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는 선택지와 좀 나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반응은 자리 배치는 교사의 영역이고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렵습니다. 어쨌건 거절을 하면서 먼저 선을 그어주는 거겠죠. 그런데 불안이 높은 학부모님께 선을 먼저 그으면 방어가 정말 심해져서 그 다음에 아무리 공감하는 말을 붙여도 잘 닿지 않아요. 선생님이 거절했다가 먼저 읽히거든요.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공감 먼저, 경계는 나중을 권장합니다. 공감으로 먼저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경계를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어머니, 땡땡이를 위해 세심하게 마음 써주시는 게 제가 느껴지네요. 저도 땡땡이가 학교에서 좀 더 편안했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 땡땡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때인가요? 라고 먼저 좀 이야기를 열고 그런 다음에 자리 배치는 아이들이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위해 저는 랜덤 뽑기로 배치하고 있어 특별히 따로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배치하는 것 또한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특별 배치는 어렵지만 땡땡이가 잘 지내는지 제가 더 신경 써서 지켜보겠습니다. 핵심은 학부모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규칙은 이렇기에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 마무리하는 거죠. 사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과잉보호형과 내 아이만 특별형이 혼재된 꽤 까다로운 케이스였습니다. 학부모님의 요청 하나하나가 단순한 특별대우 요구인지 아니면 과잉보호에서 비롯된 불안의 표현인지 계속 읽어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에 특별히 호기심과 학구열을 동원해서 이 어머니는 왜 이러실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 궁금한 마음, 나는 잘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학기 내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라포를 쌓아갔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의 학교 생활이 좀 편안해질 테니까요. 학년을 마칠 때는 같은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깔깔거리면서 웃고 친구들과 떠들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특별히 더 마음을 쓴 사례이기에 모든 담임선생님께 같은 방식을 권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공감은 동의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 공감적인 이해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오늘 두 유형의 공통점이 보이셨나요? 과잉보호도 특별대우 요구도 결국 그 뿌리는 불안과 아이에 대한 믿음 부족입니다. 내 아이가 괜찮은지, 내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하고 있는 선택들을 믿어도 되는지, 그 내면에 깔려있는 불안을 알아차리고 공감해주는 것. 그게 협력적 상담의 핵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장 당혹스럽고 힘든 유형, 공격형, 그리고 방임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